안녕하세요. 천공입니다. 시그마 천공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에 대한 어떤 리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과시하는 남성은 남성성과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번역본 영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남성들, 카푸어족들, 그리고 어떤 소셜 스테러스와 본인의 어떤 부를 과시하는 것이 가장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일타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맹목적인 어떤 선동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선동에 굉장히 무력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적 사고를 훼손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소셜 스티그마, 그런 어떤 낙인화에 본인이 몰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매우 안타깝죠. 제가 다른 채널 천공의 이별과 제외에서 수많은 여성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여성분들의 여자들의 남성에 대한 취향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매우 주관적이고 또한 그들만의 고유의 어떤 남성적인 타입, 유형, 취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스탠스가 있죠. 과거 한 20년 전에 이런 어떤 사회적 선동이 있었습니다. 뭐 된장년이, 김치년이, 한년이, 그리고 최근에는 레드필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제가 이 시그마 천공 채널을 지금 한 1, 2년 운영하면서 많은 댓글들을 보았는데 이런 댓글이 한번 지금 기억이 납니다. 20, 30대 한국 여성들을 전부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 이렇게 묶어서 굉장히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여성상으로 보고 있는 한 굉장히 잘못된 오류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남성한테 받은 댓글인데, 전공 선생님, 이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해 주세요. 비판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되지 왜 저한테 그걸 시킵니까? 이 사람은 저를 이용하는 거죠. 저라는 사람을 제가 뭐 그렇게 큰 어떤 대중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직도 뭐 매우 적은 구독자를 가진 듣보잡이지만 저런 어떤 공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개인적이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올바르지도 않은 시각을 본인 스스로한테 인정받으려는 어떤 선동아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전 인터넷에 어떤 토론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많이 이런 글들이 유행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성행을 하면서 다양한 개성한 유튜버들의 이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게 유튜브, 구글의 어떤 큰 사회적 공헌도라고 봅니다. 이 인터넷이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확산시키는 면도 있지만, 이 유튜브나 이 구글에서 보여주는 SNS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장점들이죠. 매우 다양화되고 개성 있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다양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상은 21세기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21세기 와서 몰락하는 겁니다. 기술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세계화적인 자유무역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주의는 어쩔 수 없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과시하는 남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카포족들이죠. 내가 좋은 차를 타면은 여자들이 나를 굉장히 스테러스가 있고 매력 있는 남성으로 볼 것이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신감 없는 남자들, 특별히 자신의 감성적 매력을 내세울 만한 본인의 어떤 매력적 가치가 없는 남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카푸족, 카를 타고 다니면, 외제차를 타면 본인이 어떤 모든 여자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제가 외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상당히 매력 있는 신체적 매력을 가진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는 그 반대 쪽에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다 자기의 선동이고 자기 어떤 기만하죠. 네. 저번 영상 그 번역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란 여자한테 내세울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통해서 뭔가 과시적인 거, 외면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관심을 꼭 받고 싶다라는 매우 간절한 베타 남성의 심핑 행위이죠. 여자들은 이것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남자들한테 관심 받으려 노력하지 않고 남자들을 리젝트 하려는 그러한 DNA가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SNS 세대에 오면서 많은 여성들이 관종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매우 심각하게 중독돼 있는 SNS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는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 본인들의 가치가 스스로 낮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도 많이 생겨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인데 여성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그 내면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이며 신체적 매력도 별로 없는 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SNS는 인터넷에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부각이 되냐? 물론 그 포샵이죠. 사진 기술의 어떤 테크닉을 간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성형을 통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현대적 의학 기술을 빌려서 본인을 굉장히 어떤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낮은 자존감을 많은 남성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올리려는 어떤 그런 거죠. 여자들은 validation을 원합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쾌락, 섹스를 드라이브를 통해서 얻는 그 사정을 통해서 얻는 쾌락, 이것을 굉장히 궁극적인 그 여성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어떤 퍼포스,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죠. 남녀 관계에서 남자들이 원하는 건 섹스라면 여자들이 원하는 건 validation입니다. 인정. 남자로부터 찬사를 받는 거. 이게 여자한테는 올가즘 느끼는 것만큼 굉장한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넘어서 어떤 유튜버가 말씀하듯이 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모를 SNS를 통해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 옛날에도 아름다운 여성들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일단 미모가 있는 여성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현대 정보화 시대의 기술주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여성들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탠스가 언제나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많이 대중화가 된 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이게 일반화되었다, 뭐 이런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여성들, 특히 아름다운 여성들은 남자들을 리젝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매력이 좀 없고 매력적 가치가 낮은 여자는 남자한테 인정받으려는 그 시도가 있습니다. 자, 아이유나 매우 아름다운 그 뭐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수많은 남성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피울 때 자기가 원하는 메이트, 자기가 만나고 진짜 원하는 남자를 찾을 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스탠스는 뭡니까? 거절입니다. 왜? 100이면 100명의 여자가 자기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여성적 가치가 높은 여성들은 그 리젝트 하는데 더 많은 그 DNA가 존재합니다. 그 버릇.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가 낮은 여자일수록 관심을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수많은 관종짓을 하는 여성들은 그 여자가 외면적으로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게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뜯어보면은 몸매도 망가진 경우도 많고 화장을 벗고 보면 굉장히 못생긴 여자일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 정도 드리고 그래서 또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뭐 알파, 감마, 뭐 시그마, 오메가 이런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이게 여기에 몰입을 해버리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이 돼버립니다. 나는 알파가 아니니까 나는 저한테 이런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기가 작으니까 오메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적 그 낙인화가 생깁니다. 성기가 작다고 해서 오메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알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알파, 뭐, 베타를 굳이 가르다는 것도 모호하지만, 굳이 가르자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즉, 감성적 스탠스를 가지고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하다. 그러한 어떤 학술적 시각도 있습니다. 알파는 외모다, 게임이다, 돈이다, 룩이다. 이거는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알파, 베타, 시그마 이런 거에 너무 함몰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타, 스위트, 나이스, 블루필 가이일지라도 얼마든지 여성들한테 사랑받고 여러분한테 적합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레드필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알파만이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알파가 아니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여성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들의 그 진솔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진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이별을 당하신 분이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심정, 그 남자에 대해서 저한테 매우 명확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를 보죠. 베타인가 알파인가. 근데 뭐 놀랍게도 알파가 아닌 남자, 매우 평범한 남자, 돈이 없는 남자, 직업도 없는 남자, 이런 남자, 키도 작은 남자 늘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그 축소된 남성과는 많은 오류를 지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빚어집니다. 자기는 베타인데도 나는 알파야! 라고 이제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내피셜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레드필에 함몰돼 있고 레드필에 완전히 빠져서 인생을 망친 어떤 남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저와 상담했던 어떤 여성분의 남자친구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이슬람교적인 조선 십선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레드필도 문제가 있지만 레드필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레드필을 크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유튜버들 잘못 선동시키고 있죠. 자기는 여자는 남존여비 사상을 주장하고 21세기 아직도 우리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너는 나의 프레임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자꾸 자기가 이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그러다 고 여자가 나중에 열받아주고 여자가 찼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차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그 여자분이 저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 자기 남자친구가 툭 하면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상사한테 깨진 얘기, 뭐 혼났던 얘기 이런 스트레스 얘기를 자기한테 막 하면서 본인한테 즉 이 여성분한테 위로받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충격스럽죠. 이건 알파의 기질이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베타, 감마, 오메가 기질입니다. 그 여성은 남성한테 모성애를 발휘시킬 수는 있지만 여자가 남성한테 모성애를 느끼는 남자한테는 남성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큰 착각인데 이 남자가 원하는 거는 엄마한테 위로받는 조그만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즉 이런 나약한 남자들, 남성성이 훼손되고 알파 기질이 전혀 없는 남자들이 레드필에 빠집니다. 본인이 정말로 진정한 알파적 성향이 있는 남자들은 레드필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열등감과 어떤 본인의 결핍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레드필에 빠지는 거죠. 즉 이 남자는 알파가 아니야. 전형적인 베타 루저잖아요. 진정한 남자라면, 진정한 알파라면, 알파가 지랄이고 진정한 남자라면 본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 본인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여자한테 위로받으려고 한다.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직장 상사한테 혼났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직장 상사한테 혼난다는 거조차 자체가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베타인 거야. 알파라면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죠. 알파라면 CEO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형적인 베타 루저가 본인이 알파라고 착각하고 알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이게 레드필의 큰 피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제 자기 남자가 레드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 레드필 유튜버 영상들을 봤다고 합니다. 유심히.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남자들 셋이 모여서 무슨 그 레드필 이론을 서로 토론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여성분이 거기 나오는 남자들이 굉장히 있는 척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한 찐따로 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자 스스로가 내가 알파다라고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여자들이 찐따로 보면 그건 찐따인 거야. 왜? 레드필 이론이고 지랄이고 이 연애학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여자가 인정을 해줘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자가 찐따로 보면 넌 찐따인 거야. 본인이 알파라고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알파, 베타, 시그마, 지랄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는 그 여자한테만큼은 최소한 훌륭한 남자인 겁니다. 그러한 순수하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론, 정확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얘기를 더 할 수 있는데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자막을 못 따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영상을 자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